운동량. 자, 그럼 중간에 빠져있는 운동량과 충격량 길이 있는데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오히려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물리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이라서 낯선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나서 앞부분에 일과 에너지 문제 2개 설명 안 했어요. 지금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는 어떤 게 있냐? 운동량, 충격량이 뭐였냐?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는요, 멈춰 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물리량이 움직일 때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움직여야 생기는 물리량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변이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생깁니다. 속도도 움직여야 생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하는 물체가 그래서 갖는 다양한 양들,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2가지 물리량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운동 에너지였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애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2의 빠르기로. 자, 이렇게 하나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때 이 물체는 어떠려고 그럴까? 얘는요.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 바뀌려고 합니다. 2의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안 변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물체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집을 뭐라 그랬냐? 관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성을 갖는데 그 중에 만약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면 그냥 계속 나는 정지되어 있으려고 그러지 움직이려고 안 해요. 라고 하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멈춰있는 애를 맨 처음에 움직이게 할 때 엄청나게 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라는 것처럼 정지한 아이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도 각각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지 관성의 크기가 모든 물체가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요. 그러면 이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이 정지 관성의 크기가 뭡니까? 바로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 각각의 물체의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는 10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물체는 20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정지 관성이 2배 더 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정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고요.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값이야. 그래서 자, 이러한 질량이라는 건 정지 관성의 크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에 가던 데서 다른 곳에 가던 그 크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그래서 질량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자, 이것처럼 물체가 만약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운동하고 있다면요. 얘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해요. 정지한 물체처럼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또 다른 고집이 생겨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운동 관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운동 관성에도 뭐가 있어요? 크기가 있으니 이거를 측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뒤져! 수업했어! 운동 관성의 크기를 뭐라 그러냐? 운동량이라고 불렀어. 이게 운동량이야.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표현하는 값으로요. 이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움직이는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해. 방향에 따른 고집도 생기기 때문에 속도로 계산하는 게 바로 운동 관성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MVP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동 관성의 크기를 표현하는 값이고 운동 관성의 크기는 운동량은 방향도 가지고 있는 값이라서 벡터 값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2kg짜리가요. 벽을 향해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벽이랑 충돌합니다. 그럼 벽이랑 충돌하니까 튕겨 나오겠죠. 자, 튕겨 나와서 갈 때 빠르기가 2였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요. 처음에는 운동량이 얼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의 크기를 갖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단위가 kg/m/초입니다. 그랬다가 나중 운동량은요. 왼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가져요.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변했니? 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 변화량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 운동량은 왼쪽으로 사고요.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사니까 빼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 바뀌었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벡터로 놓고 계산하지 않으면 얘가 방향 없는 값이면 마치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 넣고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이라는 게 운동 완성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운동량의 뜻도 알았는데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가만 놔두면 변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충돌을 하면 운동량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은 왜 생기는 건지 얼마인지 나 이거 측정하고 싶은데 운동량의 변화량 글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 글자로 줄여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니? 이걸 충격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이 값이 그 자체가 충격량이라는 거야. 근데 이 충격량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크기는 똑같죠. 근데 이 충격량에서 하고 싶은 건 얘가 왜 바뀌었니? 라고 하는 변화의 원인을 알고 싶다.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얘가 가다가 갑자기 운동 방향이 확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라고 하는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벽이랑 충돌하는 동안 얘가 벽으로부터 힘을 받았구나. 그 힘을 받은 세기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 정도가 결정되는구나. 이 얘기고요. 또 하나 똑같은 크기의 10N의 힘을 받더라도요. 10N이라는 힘을 잠깐 동안 받아서 이만큼은 바뀌어요. 근데 10N이라는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됐죠? 그러니까 총 변화량은 얼마나 큰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았냐라고 하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우리는 총 변화량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은 FT 아일랜드로 외우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FT 아일랜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니까 충격량이 8이라는 얘기예요. 왼쪽 방향. 그러면 얘는요. 그 충격을 받을 때 이 벽으로부터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였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벽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8N의 힘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이 그대로 8인데 만약에 벽으로부터 접촉한 시간이 1초가 아니고 0.1초로 훨씬 짧았다면 그 순간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아야 똑같은 변화량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무리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이 같더라도 접촉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받아야 되는 힘의 크기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멀쩡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건 충격량이 얼마냐가 아니고 그 충격량 동안에 받은 힘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사람이 안전한지 다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시간을 길게 하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니? 에어백이요.
그 얘기입니다. 됐어? 에어백이 없으면 쿵 부딪혀서 깨지는데, 됐어?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부딪히는 게 아니고 튕겨나와서 팅팅팅팅팅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부딪혀서 완벽하게 여러 번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입니다. 됐어? 그게 충돌 시간이야.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순간 받는 힘은 분산되기 때문에 적은 힘을 받아요. 됐어? 라는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충격량 I는 FT인데요. 이때 충돌할 때 받는 힘을 세로에, 그 힘을 받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가로축에 놓고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이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을 나타낼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충돌하는데요.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8N이라는 힘을 받았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근데 실제로는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이런 스타일의 힘을 받진 않죠.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받는 힘은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충격력이라는 8N의 힘은 바로 요 높이에 있는 값을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면적이 바로 8이라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요. 이 시간은 더 길게 하지만 안에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은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면적은 일정한데 시간이 길어. 잡아당겨봐. 잡아당겨봐.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니? 얘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받는 힘의 크기는 뭐한다? 작아진다라는 게 그래프로 해석됩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쟤를 보면 이 접촉 시간이 0.1초일 때 받은 힘이 80이었는데 접촉 시간을 10배 길게 해서 1초 동안에 충돌했다면 받는 힘의 크기는 8N으로 줄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할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됐어? 근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도 규칙성이 있는 거 아세요? 자, 어떤 물질이 충돌할 때요. 그 충돌 안에도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을 설명한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규칙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물체가 충돌하기 전에요. 그래서 조그만 A 2kg짜리가 앞으로 6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A. 자, 그 앞에는 커다란 B라고 하는 4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당연히 앞에 가는 애가 천천히 가고요. 뒤에 가는 애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뒤에 있는 아이가 추월해서 쾅 하고 부딪힙니다. 됐죠? 그래서 충돌이라는 게 일어날 텐데 라는 겁니다. 자, 충돌이 일어날 텐데 이때 뒤에 오던 A가 빨리 와서 A를 쾅 하고 밉니다. A를 밀죠. 그래서 A가 밀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가 B를 F라는 힘으로 밀 때요. 이때 뭐가 생기니? 반작용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를 F라는 힘으로 미는 그 순간 B도 똑같은 크기로 A를 밀 수밖에 없어요. 방향만 반대인 거죠. 되겠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미는 같은 크기의 힘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때 A가 B를 만약에 F라는 힘으로 2초 동안 밀었다고 쳐봐. 그러면 B는 A를 몇 초 동안 밀겠니? 몇 초 동안 밀겠니? A가 B를 2초 동안 밀었어. 그럼 B가 A를 몇 초 동안 미니? 2초 동안 밀어요. 왜? 둘의 접촉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시면 어떤 물체가 서로 충돌을 하더라도 그 물체가 매 순간 주고받는 힘의 크기와 시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FT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죠. 방향만 반대인 거죠.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
단지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산술적으로 풀려고 가로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가로를 열면 마이너스가 분배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중은 나중끼리 처음은 처음끼리 모으면 A와 B의 처음 운동량의 합이요.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라는 걸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처음에 두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나 충돌을 다 끝낸 후의 운동량이나 그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을 완벽하게 끝낸 후를 보니까 앞에 가고 있던 B는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죠. 왜?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었거든요. 힘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4kg짜리의 속력이 4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뒤에 오고 있는 A의 속력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A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집니다. 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얘는 힘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kg짜리 A의 속력이 느려져서 얘가 속력이 얼마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충돌을 하기 전에 A도 오른쪽, B도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이요.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12고요. B의 운동량은 8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운동량을 합하면 둘의 운동량의 합이 20이거든요. 맞아.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둘의 운동량의 합은 2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B의 운동량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16입니다. 그러니 A의 운동량은 보나마나 오른쪽 방향 4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더한 값이 같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이 오른쪽이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네. 얼마의 빠르기? 운동량이 4니까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운동량 보존 법칙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요. 정말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았어요? 보죠.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처음에 충돌을 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이 플러스 10이었다가 충돌이 끝나니까 플러스 4잖아요.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B는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8이에요. 그래서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맞죠? 그래서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변화량을 알면 나머지 변화량은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되는 거 왜 이렇게 운동량의 합이 충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을까? 왜 나중 운동량의 합과 처음 운동량의 합은 반드시 같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과정에 A와 B가 주고받는 힘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설명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중간고사 있는 학교 든 거야? 2학기 중간고사는 다 했어? 우와, 다른 반은 거의 다 없는데? 근데 이상하다. 다른 반 애들은 다 없다는데 유독 왜 없어요? 어때요? 왜냐면 있어? 3학년도 있어? 저희 중간이 아니라 기말 10월달 그 기간이 애매 3학년이라 기말만 쳐가지고 중간 칠 때 안 하고 한 두 달 배웠다가 2학년 기말로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그 기말 중간에 약 1.5배 몇 과목을 본대? 중간 때? 기말 중간 안 띄우고 기말 치는 건데 좀 시험 기간이 기니까 10월 어제가? 그건 정확히는 몰라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때도 거예요. 그 2학년 끝나고 좀 있다가 중간 기말 그거 보고 원서 쓴다고 그거 보통 요번에 중간고사 봐? 저기 과학 봐? 과학 볼까? 태경 중간 때 과학 있어? 있어? 지아는? 유빈이는? 과학 중간 때 과학 시험 봐? 나중에 확인했는데 야 저건 계약했지. 너 학교 계약하지 않았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 중이야 이중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모르지? 둘이 같이 수업했죠? 아, 너 금옥 중이야? 도건 중이라고? 아, 추석 때 도건 중이라고 써있어. 금옥도 계약을 했어? 언제? 별로다. 그렇구나. 자, 다 했지? 이거 뭐 별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지아 다 했어? 태경이 다 했어? 그다음에 유빈이도 다 했어? 시점 두 답안지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49쪽 1번으로 13이면 49초. 1. 이거 왜 13이 뭐야? 아이 14야. 49쪽 1번 답 14로 붙이셔야 돼. 응? 40? 2번 24요. 2번 14고 그 1번에 그냥 다니는 정도에서 13이. 아, 그냥 숫자 없이 킬로그램 미터 버초.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을 그냥 시간이라고 쓰면 틀려요. 맞아요. 52쪽 질문. 됐어. 질문 없어? 네. 그럼 아까 했었어야 되는 것 중에 문제 2개요. 실시간 못 살릴까봐 건너뛰고 왔는데 이거 많이 해드릴게요. 자, 66페이지 보시면 1번, 2번 문제예요. 그래서 첫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66페이지 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도 V제로로 운동하는 물체가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마찰이 있는 곳을 지나가니까 멈춰 이제 이런 얘기야. 자, 그 중에서 이때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라는 거 물어본 거야. 됐어. 네. 라고 하는 마찰이라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겼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 라는 얘기입니다. 볼 때 정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어떤 구간을 여기를 경계로 할 거예요. 구간을 V제로의 속력으로 지나가다가 얘가 아래쪽 운동에 빠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됐죠? 이 깊이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줬죠. 얘가 올라간 높이는 기준 명으로부터 h만큼 높이고 마찰이 있는 이 구간을 지나가다가 여기서 멈췄어. 이제 이런 얘기야. 얘는 마찰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됐죠? 네. 그래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1번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2번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같아요. 맞죠?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건 아니지만 에너지 크기는 같아. 그러면 1번 구간은 여기를 기준면으로 봤으니까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가 다야. 맞죠? 그래서 1번 구간에 운동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죠. 그러니 얘 질량을 m으로 해요.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야. 그러면 이게 2번 구간에서의 에너지도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의 크기 그대로 2분의 1 mv 제곱이어야죠. 그렇죠? 근데 얘가 2번 구간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멈췄는데요? 네, 멈췄어도요. 처음에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2번 구간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얼마만큼? mgh만큼. 맞아. 그러면 여기서요. 멈췄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마찰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가 생긴 거니? 열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한 게 전체 에너지인 거죠. 맞아. 맞아. 저 2번 구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합한 게 바로 1번 구간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같아야죠.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러면 이 2번 구간에서 갖게 된 열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열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mg h를 뺀 만큼이고요. 이게 바로 마찰의 한일이죠. 됐어? 네. 열 에너지가 발생한 이것의 원인이 바로 이 구간의 마찰의 한일이에요. 마찰의 한일은요, 저 구간에서 작용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마찰력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이에요. 맞습니까? 그만큼이 열 에너지가 되겠죠. 맞죠? 열 에너지는 이 구간을 지나갈 때 마찰이 한일만큼이 열이 발생해서. 됐어? 네. 여기서 요거를 뺀 만큼이 사실은 운동 에너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열 에너지로 됐어? 바뀌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는 얘기고 그 열 에너지라는 건 마찰이 한 일과 같은 크기고. 맞아? 자, 그랬을 때 마찰이 한 일은 F 곱하기 D라 그랬으니까 됐어? 이걸 D로 넘겨. 그러면 여기가 D, 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저 구간에서 받은 마찰력이라는 힘을 알 수 있죠. 마찰력이라는 힘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뭘로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니까 질량으로 나눠 준 거죠. 그죠? 1번 구간과 2번 구간의 에너지 차이가 열에너지다. 그죠? 그 열에너지가 마찰이 한 일이니까 이동 거리로 나누고 그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렇게 푸는 문제야. 그래서 희한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 거죠. 알고 보면 그렇게 뭐 희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자, 2번 문제를 보면요. 2번은 마찰이 없는 구간을 아이가 떨어지는데 하나는 자유낙하를 해서 떨어질 겁니다. 하나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굴러 내려가서 같은 높이만큼 내려와서 여기를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경로를요. 두 가지로 놓는 거죠.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물체라고 했는데 그냥 같은 물체로 봐도 돼요. 왜? 질량도 같아요. 그죠?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하나는 빗면을 통해서 내려가게 하고요. 하나는 자유낙하를 해서 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됐어? 근데 높이는 같은 높이에서 같은 그래서 높이만큼 내려오게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저 최고점에서 둘 다 가만히 있다가 동시에 손을 탁 하고 놔요.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누가 더 빨리 내려올까? 동시에. 아니요. 누가 더 빨리 내려올까요? 당연히 B입니다. B가 더 빨리 내려와요. 되겠어요? 왜? B는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요만큼의 거리만 내려오면 되니까 B 같은 경우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고 내려가야 되는 높이는 h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게 B고요. A는요.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경사면을 타고 내려올 때 그냥 뚝 떨어질 때는 중력만큼의 힘을 받으니까 그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G. 그래서 얘는 중력 가속도로 내려온다는 얘기였고요. 얘는 내려올 때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 싹 내려가 세타. 기억나냐? 네.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그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가 중력 방향으로 얘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방향은 경사면과 나라는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다. 이건 중력이라는 힘이 경사력과 수직 방향을 작용한 수직항력 두 힘으로 분해된 거다. 되겠어? 기억 안 나? 그랬을 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잡아당긴 이 힘은요. 사실은 이 힘과 이 힘을 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고요. 요 각도가 세타이면 요 각도도 세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은 거라서 요 자체가 피타의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경사면 아래쪽으로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요 크기랑 똑같아요. 이때 요 길이를 mg라고 놓은 거니까 그래서 요 크기는 얼마니?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의 크기를 가져. 이런 뜻이에요. 경사면 아래쪽에 있는 물체는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의 힘을 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분산돼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힘은 물체가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도 생깁니다. 이 힘은 mg 콩물러 세타만큼 생깁니다. 맞아. 그래서 경사면에 물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그죠? 2kg짜리 물체가 있고 이 경사각도가 30도라고 치자. 실제로 지구는요. 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얘를 2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죠. 하지만 이 방향으로 못 내려가니까 힘이 분산돼서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경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의 힘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얘 mg 쌍내려가 세타니까 사인 30.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0. 그래서 얘는 10N의 힘으로 경사면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러면 실제로 얘가 운동할 때 관여하는 힘은 중력이 아니고 중력 사인 세타 값이구나. 이게 알자 힘이구나. 그러면 그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경사면에서 물체가 내려오는 가속도가 돼요. 되겠어? 그래서 가속도가 G가 아니고 G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30도라면 가속도는 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G인데 얘는 가속도가 5밖에 안 돼. 가운데.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가야 되는 길이는 높이보다 더 긴 S만큼 가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거리를 가야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요. 그냥 떨어지는 물체보다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물체가 걸린 시간이 훨씬 길어. 알겠어? 마찰이 없어도 이래. 알겠냐? 자, 그랬을 때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누가 빨라요? 생각해봐. 속력은 누가 빨라? 속력은 같아요. 됐어? 네. 시간은 그냥 뚝 떨어지는 애가 1초 만에 떨어진다면 경사면을 타고 오는 아이는 가속도도 작고 이동거리도 길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걸렸어. 그랬을 때 속력은 바닥에 닿기 직전이 똑같습니다. 왜?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의 속력이 같을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둘의 속력은 같습니다. 오히려 신기하죠. 이런 일이 발생해요. 마찰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릴 때 이렇게 한번 풀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Q에서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같습니까? 네. Q에서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질량도 같고 속력도 같아요. 운동 에너지 같습니다. 되겠어? 네. 두 번째,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알짜 힘이 한 일은요 B가 A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짜 힘이 한 일, 다른 말로 뭐라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네,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 0.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 10이라고 치자. 그래서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렇게 가도 10, 이렇게 가도 10 똑같아요. 알짜 힘이 한 일 같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알짜 힘을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알짜임을 구해서 알짜임의 한일을 구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알짜임의 한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양 두 점의 운동에너지의 차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알짜임의 한일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투에 나올 때 물투에 나왔던 내용을 무언으로 끌고 들어가면 물원의 심한 문제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요. 자, 디귿 갈게요. A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gh1 때 B의 운동 에너지도 똑같니? 라고 하는데 자, mgh의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는요 낙하한 높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절반만큼만 내려오면 이 순간 얘는요 그래서 네,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이 순간에 운동 에너지도 mgh야. 근데 같은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 누가 커? 똑같다고 하면 되고요. 같은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 누가 커? 똑같다고 하면 되는데 같은 높이라고 안 물어봤어요. 같은 순간에 그랬어요. 같은 순간, 같은 시간에. 그러면 얘 떨어뜨렸을 때 특정한 시간 얘가 정확하게
이 높이의 절반을 지나는 이때쯤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때쯤이라고 보면 되죠. 어떤 한 순간에 그래서 걔네들의 이동한 거리가 같냐? 다르죠. 그래서 얘는 요만큼 내려와서 높이 요만큼 감소했어요. 근데 그 순간 동안 얘는 이만큼 가서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간거리가 달라. 그럼 A가 내려와서 정확하게 가운데 높이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얘도 여기 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얘는 훨씬 더 아래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양이 달라요. 그러니 운동 에너지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건데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내려온 높이와 얘가 내려온 높이가 달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달라. 알겠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겠어? 괜찮아? 오케이.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그냥 엄청난 게 많이 나와요.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내려올 때 됐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같고 속력이 같아. 하지만 다른 건 시간이야. 그래서 그 속력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에서 빠진 문제들은 다 해봐드렸고요. 1번과 2번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숙제를 줄여드리면 되는 거죠. 53페이지. 53, 54.